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와 또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유튜버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오후 6시가 되면은 이번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감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어젯밤 아주 극적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얻은 김문수 후보자께서 이제 국민의힘당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자가 되어서 아마 지금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며칠 사이에 벌어졌던 이런 해프닝을 보고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적대 세력,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그런 그 승량이 늑대들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전투를 해야 되고 또 커다란 전쟁에서 우리가 필승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얼마 남지 않은 이 선거를 앞두고 좀 치밀하고 그리고 가열차게 사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은 김문수 후보를 제거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문건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 중국 공산당과 평양 공산당이 지금 한국에서의 헌법을 내각제로 바꿔서 지금 세습제도에 아주 악습이 되는 이 내각 중심제로, 내각 책임제로 이 개헌을 해서 지속적인 한국을 중국 공산당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주종관계의 신하국가로서 조공을 바치는 노예국가로서 과거로 회귀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 김문수 후보는 앞으로 핵 잠수함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핵 재처리 시술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미국의 전술핵도 반입하겠다 하면서 부정선거 척결을 표방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부국 산업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의 동상을 세종대왕의 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서울 시내 한복판 광화문에 건립하기로 지금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이승만과 박정희처럼 중국을 대해서 정말 적대시하고 그들을 분쇄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리틀 박정희다, 이런 그 별명까지 듣게 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미국과 더욱더 깊고 공고한 혈맹 관계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기술을 서로 교환하고 또 필요한 곳에 자원을 개발하면서 더욱더 한미 간의 이 혈맹 관계는 공고하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더 강성해져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명실상부한 지도국이 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지금 공포를, 두려움을 당하게 된 중국 공산당은 빨리 김문수를 제거하라는 지령을 내리게 되고, 또 그 지령을 받은 자들은 내각 책임제로 지금 개헌을 하겠다 그러면서 카드를 들고 나왔죠. 자, 거기에 바지 사장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한덕수였습니다. 한덕수 씨는 지금 나이가 70이 넘어서 늙어도 아주 지저분하게 늙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무슨 대형 로펌이라든지 꽃길만, 그리고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만 살아왔던 이 가냘픈 이 온실 속의 화초가 감히 지금 평원에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자라왔던 우리 민초들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허무맹랑한 거짓 독서를 품고 나섰습니다. 마치 능구렁이가 아니면 방울뱀이 혓바닥을 날림거리면서 그 숨겨진 이빨에서는 아주 맹독을 품을 기세를 갖고 있었죠. 예전에도 사퇴했던 그 참기름 발랐다고 하는 뱀장어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반기문의 전철을 다시 한번 밟게 됐는데 이번에 어제 저녁에 완벽한 당원과 국민들의 표심에 의해서 한독수는 제거가 되었습니다. 한독수 씨, 그대가 지금까지 김대중 정권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오, 절대 나를 찾아오지 마시오라고 했던 한독수 씨가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전라도 전주 사람이다. 초등학교의 일부도 전주에서 다녔다. 그리고 나는 분명한 전라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김대중 시절 같은 청와대에서 춘추관장을 지냈던 김기만 춘추관장이 한독수 불가론을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장문의 글을 써서 한독수의 사람 됨됨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이 최근에 다시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한독수의 본질이 어떤 인간이다 라는 점이 밝혀졌죠. 정말 늙어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늙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몸 파는 매춘부가 낫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으로 김문수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게 되면 이렇게 개인의 출세와 입신양명에만 급급해야 하고 오직 입에다가 호구지책으로 국가 직책을 억지로 연동을 시켜서 입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입신양명과 출세만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고시 출신 아이들,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뻐기는 아이들, 이런 애들을 절대로 김문수 대통령은 기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의료 사태를 망가뜨린 지금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서울대 경제학과 그 다음에 행정고시를 통과한 이런 공무원들인데요. 자, 이렇게 기재부라든지 다른 부서에 있던 아이들을 지금 보건복지부에 임명을 했다가 완전히 의료정책을 말아먹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의료 분야, 의료정책 개선, 혹은 의대 정원 증원,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다 맡겨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또 의대 학장님들, 또 전문의들, 여러분들 의사대로 다 하십시오. 제가 원점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의료정책을 확 바꿔버려야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국민건강보험 지금 재원이 거의 지금 고갈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시면요, 하루빨리 그와 같은 정책을 지금 이제 유세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를 벤치마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제가 김문수 후보의 아들뻘은 아니지만 제가 후배로서 건의를 드린다면 김문수 후보님은 DC 인사이드, 이 DC 인사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C 인사이드에 김문수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여성가족부, 여가부를 반드시 없애버리겠습니다.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고 있는 여가부를 폐지함으로써 거기에 남는 예산을 전부 국방 예산이나 아니면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돌리겠습니다 하고 DC 인사이드를 통해서 김문수 장관의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SNS라든지 미디어 총괄하시는 우리 김문수 후보 캠프 여러분들께서는요, 반드시 이 DC 인사이드와 또
여러 가지 그 핫스팟 이런 게 많이 있죠. 이런 계정을 통해서라도 김문수 후보의 의견을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꼰대의 이미지, 나이 70살 먹은 김문수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보다도 더 열심히 청년층들과 또 젊은이들과 소통을 하고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이런 SNS망을 통해서 나 김문수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여가부를 폐지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공약처럼 DC 인사이드를 통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미국에서도 시행이 됐습니다만 교육부를 폐지하겠습니다. 이런 혁명적인 이런 공약을 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역시 그 아주 안 좋은 아이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 좋은 아이들이 어디 출신들이죠? 바로 SNU, 국립서울대학 출신 애들이죠. 국립서울대학교를 나온 애들 중에서 특히나 사범대학 출신 애들이 많이 가 있는데, 그 아이들의 그 왜곡된 생각들, 그 다음에 늘 평생을 응어리 져 있는 열등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 교육부는 올바로 된 교육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가부 폐지와 동시에 교육부도 다 폐지시켜버리고 학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서 저마다 자유 경쟁을 통해서 정말 사학의 명문들이 나오고 전 세계에서 대학이나 이런 곳에 그 순위를 매길 때도 그 정말 100위 안에 들어가기도 힘든 대한민국인데 100위 안에 대한민국의 많은 학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널리 인재를 발굴해서 면하게 힘쓸 수 있는 교육부의 새로운 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처럼 교육부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은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정부 효율부를 우리도 태스크포스, TF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예산을 전문적으로 과학화, 디지털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어디에 투입이 되고 어떻게 쓰여져서 어떠한 결과를 드러낸다는 것을 전부 다 산술적으로 통계가 나오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특활비 개념에 예산이 함부로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투입대 그다음에 성과를 숫자로 디지털화를 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가 있죠.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돈을 방만하게 쓰던 USAID라는 국제협력처가 지금 사라져버렸습니다. 1년 된다면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의 외동딸 첼시 클린턴이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결혼식을 하고 초호화 아파트먼트를 구매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USAID의 자금으로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 지원된 것으로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수입 대비 재산 현재의 보유량을 따져보니까 평생 단 1센트도 안 쓰고 끌어모았다 해도 그 자산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 몇백 배, 몇천 배의 자산과 재산을 갖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았거나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많죠. 이런 것을 지금 다 조사해서 정치인들도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종속된 대한민국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미국이라는 현재 세계 최강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정부 효율부라고 하는 이 좋은 제도를 우리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요, 검찰, 경찰, 예산 우리가 굳이 더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쓸 돈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자리에 앉아서 밥 먹고 잠자는 애들 있죠. 있으나 마나한 애들이요. 경찰도 부지기수고 법무부도 검찰도 부지기수고 군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급여는 올려주되 일 안 하는 애들은 불급한 최소 인원을 빼놓고는 나머지 다 제거해놔야 됩니다. 거품을 거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정부, 강한 정부, 능력 있는 효율성 있는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진정한 봉사를 하는 그런 국가기관으로 환골탈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를 떨굴려다가 제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쓸쓸하게 퇴장하는 인간이 있어요. 중국의 첩자 바로 권영세, 권성동입니다. 권성동이는 지나간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된다고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을 하던 권성동이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렸던 거 기억들 하고 계시죠? 자, 이런 자들을 이제는 국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권영세, 중국의 첩자나 마찬가지죠. 가족 사업을 거두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적자를 보는 것이 정상일 텐데 오히려 200억 이상을 벌어들였다는 얘기는 중국의 안전부나 중국의 통전부 아니면 중국 죄송합니다. 권영세 씨에 대한 이와 같은 중국의 우대, 환대는요, 틀림없이 그들의 힘이 권영세에게 아주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족쇄, 고리를 이미 만들어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문 공작 사업에서 말하는 중국 공산당의 공작원이 되었다, 내지는 협조자가 되었다입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그들과 즉 중국 공산당과 권영세 사이에는 뭔가가 지금 묶여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당의 지시대로 권영세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권영세의 추잡스러운 과거가 들춰날 것입니다. 그 과거가 들춰나면 거기에 대해서 권영세는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상대가 누구다? 바로 김문수입니다. 자, 청렴하고 건전하게 살아왔던 김문수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미국과 더욱더 친해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패, 부정의 이 고인 썩은 물들이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핵을 우리가 직접 보이는 안 하더라도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고 미국의 핵잠수함 들어오게 하고 항시 한반도 주변에 배치될 수 있게 한다라면 중국은 목이 졸려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사전투표제를 완벽하게 척결해 나가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강한 지금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본다면 중국이 한국에 간섭하고 한국이라는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친중화 작업, 1대1로 작업을 통해서 중국의 휘할, 중국의 영향권 아예 두려고 하는 그러한 친중 정권 수립이 영원토록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중국 공산당, 곧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서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한독수로 교체하려고 했던 이 지금 무리한 짓을 했던 친중 이 전범들이 있는 거예요. 이 친중 전범이 바로 권영세, 권성동 같은 소위 쌍권이라고 하는 이자들이죠. 그런데 이자는 누구들보다도 지금 4선, 5선을 넘게 하면서 선거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독수, 권영세, 권성동이는요, 그리고 국민의힘 사무처 이양수 이런 자들은 지금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게 지금 한독수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자마자 반권영세, 반권성동, 반한독수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 안에는 많이 있을 거예요. 당원들이 이자들에 대해서 후보를 교체하는 과정에 이자들이 이러이러한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점을 갖다 부각을 시켜주게 되면은요, 지금 그 후보 교체한다는 의총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도 전원 수사를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 밑에서 보좌관, 비서관 이런 바풀떼기들도 당연히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국민의힘 공당의 사무처 그리고
각각 국회의원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해보면은 이 선거 범죄와 무관한 또 다른 비행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 자들이 과연 누구와 결탁이 되어 있고 누구의 지령을 받았고 이 점을 갖다가 부각시켜서 들춰내면은요, 전부 다 이 친중 간첩 스파이단을 우리가 제거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꼴 같지 않게 권성동이가 단식한다고 김무성이까지 덩달아 단식을 했었는데요. 이들이 뭡니까? 내각제 개헌을 갖다가 빌미로 해놓고 중국의 사주를 받아서 중국의 명령, 지령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중국 협조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될 걸 대비해서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자, 대통령이 되시면 전임자들처럼 무슨 국정원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런 망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정보기관을 지금 국정원을 쓰시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국정원은 문재인 때 완벽하게 평양을 위한 심부름센터로 변질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해편하고 국정원을 새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새로 만들어진 그런 아주 엘리트 요원들만 선발을 하고 또 남겨서 그 엘리트들 요원이 단 100명이라도 좋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신명 바쳐 일하는 그러한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럼 대통령께서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자를 임명을 해서 석 달 내에, 90일 내에 모든 걸 싹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이 점유하고 있는 그 시설물들은요, 대단히 안정화된 지역의 외부, 내부 다 보안이 그래도 비교적 다른 곳보단 좋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정부가 삼각지 국방부 합참 자리에 들어오는 관계로 상당 부분 마찰이 많았는데요. 그거 전부 다 돌려주세요. 국방부에다가 돌려주시고 또 합참에도 돌려주시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헌인릉에 있는 국가정보원 자리로 대통령실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용산보다 훨씬 더 보안책이 좋고요. 그리고 함부로 날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내외분이 거처할 공간도요, 국정원 시설물 내부에 아주 고즈넉하게 마련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뭐 따님 한 분밖에 없고 지금 부부가 들어와서 사시기에는 적합한 공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회를 베풀어야 될 경우 지금은 다시 청와대 자리에 가서 뭐 그런 식사 자리나 이런 연회를 하고 했는데요. 국정원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 정도 숫자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국정원은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일 안 하는 놈들이고 일할 수 없는 놈들인데 걔네들한테 공간이 왜 필요합니까? 다 방법이 있어요. 대전에 가면은 그만한 부지도 있고 건물 공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적으로 일단 쫓아내는 과정에서 국정원 애들 한 8, 90% 정도는 모가지를 쳐서 영영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해서 개인들의 워라밸과 개인들의 그 주식이나 투자하는 이런 애들의 집단으로 둬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가 국정원진 내부적으로 지금 부부가 뭐 500쌍인지 700쌍인지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수백 쌍이 국정원 내 커플이에요. 그러면 국정원 애들 일 안 하고 소위 말해서 성관계 하러 그 회사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좀 이상한 문화가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워킹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이 워라밸을 추구한다는데 이것들이 일을 해야 될 순간에는 워라밸 얘기를 안 하면서 꼭 자빠져서 놀려고 한다면 워라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 있죠. 자, 그러니까 미국의 존 레클래프 CIA 국장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면서 얘기를 했죠. 여보게들 8개월치 월급 줄 테니까 다들 나가시게 해서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썩을 대로 썩어 빠진 CIA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8개월치를 준다 해도 안 나가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조치가 뭡니까? 강제로 퇴출입니다. 그때 되면은 그런 베네핏이 될 만한 그런 추가적인 것도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은 더러운 이름, 국립정신병원의 줄임말인 국정원이라는 걸 없애버리고 소위 말해서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예? NIS 똑같이 해도요. 지금은 NIS라고 해서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뭐 이런 식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이 정보기관이라는 게 무슨 다른 거 염탐하러 다니는 데도 아니고요. 정정당당하게 국가 체제를 지켜내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야말로 국가 안보의 first line, 최전선이 되어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요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문무를 겸비한 요원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무를 겸비했다는 건요,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문무를 겸비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우리나라 HID 요원들이 있고 UDU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군 특수연여단 네이비 실 UDT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에는 해병대 특수대대가 있고 또 공군에는 CCT 혹은 SAT 같은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곳에서 정신을 육체를 단련한 그런 최강의 요원들을 불러 모아서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펜대 갖고 까작까작거리는 소위 보고서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보고서 작성 기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첩보기관, 비밀 정보 공작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될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대통령 되시는 분이 확실하게 그 의지를 갖고 국정원을 없애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지금 바쁜 글이 좀 오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민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와 같은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죠. 인생은 비겁하게 기회주의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대라고 하는 조직이 그게 인성을 완벽하게 갖춘 학생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예로부터 경기고등학교 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지잘났다고 뻐기는 이런 애들이 오직 잘하는 거라고는 시험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시험을 잘 봤다는 이유로 서울대를 들어오고 또 그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라고 그러고 살아왔던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제가 존경하는 경기고등학교 출신의 선배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한덕수처럼 기회주의자로 살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서 그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몸을 팔았던 마치 창녀들보다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것들이 국가의 엘리트다라고 오해받는 세상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로 끝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문수 정부는 충성심이 있는 자,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을 할 수 있느냐, 국가 국민을 위해서 개인의 목숨 정도는 가볍게 버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국가 공기관의 또 권력심장부의 장차관들의 임명하는 기준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드러난 이 김문수라는 사람의 모습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을 했는데 왜 돈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말이야 청렴 결백하다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연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의 생활관, 가치관, 살아온 방식대로라면 김문수는 지금 타워 팰리스의 집이 몇 채가 있어야 정상이죠.
그러나 그 운동을 했던 과거의 동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특히 장기표 씨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있죠. 그 장기표에게 매월 100만 원인지 뭐 얼마인지 이상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도왔다고 합니다. 장기표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축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은요, 집에 살림 사는 내무장관께서 허가를 안 해주면 못하는 일입니다. 바가지를 여자가 긁어대면요, 아무리 내 동료가 어렵게 살아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 민정당의 주를 이뤘던 권익현 씨가 윤필용 사건 이후에 강등돼서 제대를 하고 나서 한동안은 동기생들이 좀 도와주곤 했었지만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부터 돈이 안 왔다 그래요. 힘들었게 살았는데 나중에 동기생 누구누구가 있죠. 그분이 천거를 해서 다른 데 취업도 되고 이렇게 되면서 삼성하고도 좋은 관계로 지내셨다 그러고 이런데 이런 것처럼 김문수라는 사람은 돈이 싫어서 돈을 멀리한 게 아니라 같이 인생을 살았던 그 동료들과 같이 나눔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김문수 부부의 그런 그 건강한 삶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인식을 해주시고요. 돈 싫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김문수 이분도 돈이 있으면 여유롭게 뭐 할 수 있다는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급하고 힘들게 지금 당장의 끼니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과거의 친구들, 동료들에게 십시일반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는 이런 점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어린 나이에 강남에 무슨 타워 팰리스 같은 고급진 아파트에 살고 말이죠. 예? 또 신반포 아파트에 평당 1억 5천, 1억 8천씩 한다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 헌법재판관. 이런 자들과 비교해 보면은, 김문수는 바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보다 지적 능력이 전혀 떨어지진 않습니다. 똑같은 본고사 때 시험을 봐서 서울상대 경영학과로 왔던 김문수였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은 어렵게 사는 우리의 동료 국민들과 같이 살자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바람직한 그런 자세를 유지했던 것이죠. 적어도 국립대학을 나온 자라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 학교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좋은 강의를 받으면서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립대학 출신들은 늘 국민께 부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채를 내가 성장해서 내가 발전하게 되면은 그것을 국가와 사회로 우리 국민들 앞으로 환원을 시키는 그러한 도덕적인 양심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겠죠. 적어도 김문수는 돈과 황금 만능주의에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살아왔던 참된 지식인, 참된 정말 인생을 하는 그런 멋진 남자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대형 로펌에서 6개월 사이에 근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아 챙기는 그런 양심 없는 짓을 안 합니다. 고위관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집을 세를 주어서 또 월세를 받아서 챙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서빙고나 이런 등지에서 사실 김문수가 젊은 시절에 고문을 많이 받았죠. 우리 역사에 그런 분 또 있죠. 바로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20대 얼마나 심한 고문을 받고 맞았는지 생식 능력을 상실해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진 후손을 세상에 남기지 못하셨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조선 왕실의 무자비한 고문과 탄압과 태형 등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김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빙고 분실이나 이런 곳곳에서 엄청나게 고문을 받고 얻어맞았기 때문에 지금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와 같은 고문을 받지 않았더라면 김문수보다 훨씬 똑똑한 그런 아들, 딸을 벌써 여러 명을 뒀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국가정보기구에서 평생을 줘도 비밀 공작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김문수 선배가 겪었던 지난날을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1986년 5월 3일 5.3 인천 소요 사태를 주도했던 김문수는 39년이 지난 오늘날 어떻게 바뀌어 있죠?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바로 대통령 후보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1986년 5월 3일과 2025년 5월 3일을 대비해 볼 때, 역사는 얼만큼 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막스 레닌이즘을 공부했던 진정한 공산주의자의 삶을 살고자 했던 김문수 청년은 1991년 구소련의 멸망과 붕괴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자유파로 전향을 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투사로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옆에서 평생을 내조해 해왔던 설란영 여사, 역시 훌륭한 여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은 2025년 5월 11일 일요일입니다. 간밤에 극적인 대하 역사 소설 드라마를 쓰시게 된 김문수 후보님의 앞으로의 건투를 기원하고, 앞으로 최종전까지 이겨내셔서 이 나라를 진정한 자유민주공화국 체제를 굳건하게 지키고, 이 나라가 10단계, 20단계, 30단계 퀀텀 점프를 하면서 국가가 우일신하는 위대한 문화 강국, 과학기술 강국, 그리고 국방 강국,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예의범절에 정신이 함양되고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이와 같은 귀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가치가 더욱더 확산되어 이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문화 역시 제고되고 고양되는 멋진 대한민국을 이끌어주는 이 나라의 멋쟁이 대통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